DSP 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TI에서 배포한 멀티데이 워크샵 자료에 챕터 3 순서상으로는 네 번째 파일이 되는데요. 이 자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파워포인트를 열면 그 페리페럴 레지스터 헤더 파일이라는 제목이 보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자, 넘기면 이 챕터에서는 F2833X의 그 C 언어로 이제 구현된 헤더 파일들의 사용 방법에 대한 어떤 이해, 그 다음에 그 페리페럴 모듈, 그러니까 우리가 2833 안에 인베디드 모듈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인베디드 모듈의 그 할당된 레지스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설명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28335가 메모리 맵디드 된 어떤 구조인데 그 레지스터의 어떤 페리페럴의 레지스터도 그 28335의 메모리 맵에 할당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페리페럴 레지스터는 그 주소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메모리, 그러니까 기억 장치로 취급이 되고, 그 메모리이다 보니 그 내가 C 언어 그 어떤 코드에서 그런 페리페럴의 레지스터를 제어할 때 걔네들을 피지컬 어드레스, 그러니까 실제 28335에 할당된 어떤 그 물리적 어드레스에 매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핑이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한 번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뭐 두 번, 세 번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C 언어 이제 공부를 따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엔베디드 프로그램 짜려고.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C 언어 문법에는 진짜 아주 표준적인 문법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런 표준 C 언어 문법은 지원하는데 좀 특수하게 쓰는 것들도 있거든요. 인베디드 환경이라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C 언어 어떤 표준 C를 쓸 때는 그 유저가 임의로 선언한 지적 변수나 전역 변수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인베디드 시스템은 물론 지적 변수, 전역 변수도 있지만 이런 페리페럴 모듈의 제어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를 읽거나 쓰거나 하는 그 일련의 행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페리페럴의 레지스터를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해야 되냐, 또 그 레지스터의 주소값,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레지스터의 위치를 어떤 식으로 고정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 예전 기억이긴 한데 제가 TI사의 28335 제품을 보고 가장 놀랐던 거는 제가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어떤 이제 여기 요 자료에서 설명할 C 언어 문법들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인베디드 마이컴을 사용하려면 이런 제어 레지스터와 제어 레지스터의 피지컬 주소값을 매핑하는 작업을 개발자들이 해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이컴을 쓰려면 이 마이컴을 정말 달달달 외우고 공부를 해야지만 그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이컴을 다루다가 이제 TI사 제품을 만났는데 그 TI사가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이컴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레지스터 변수와 레지스터 제어를 위한 변수들과 레지스터의 피지컬 매핑 작업이 이미 어떤 그 레퍼런스 코드식으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이거 보고 일단 가장 놀랬고, 두 번째는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그런 레지스터를 위한 어떤 데이터 변수, 그러니까 C 언어 어떤 변수의 어떤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살펴보니까 무지막지하게 많은 레지스터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근데 그 지원을 해주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런 레지스터의 C 언어 대응 변수, 2833 안에 있는 그 인베디드 레지스터에 어떤 매핑되어 있는 변수의 종류가 그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많아서 그 예전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물론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그 위에 선임, 어떤 선배, 어떤 그런 분을 못 만난 것도 좀 있긴 하지만 그 이제 아무리 혼자 공부하더라도 그런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C 언어를 안다고 해서 이거를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소프트웨어 쪽을 좀 멀리 했던 계기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계속 익숙해지고 이제 어떤 개발 업무상 필요하다 보니까 또 찾아서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또 익숙하게 설명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TI사의 28335를 위한 TI사의 지원 어떤 레퍼런스 코드들이 제공이 되는데 굉장히 구조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 전 챕터에서도 말했지만 원래 C 언어 문법의 반 이상은 그 포인터 제어거든요. 근데 그 포인터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어떤 구조체, 유니온, 그런 유니온, 그런 어떤 멤버 변수를 사용하는 진짜 포인터를 제외한 모든 C 언어 문법. 진짜 그거 말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포인터를 제외한 C 언어의 그 모든 문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게 지금 TI사 델피노의 그 지원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내부 아키텍처나 기본적인 배경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델피노 제품군에 지원되는 코드들이 아마 아주 일반적인 ANSYS 표준을 지키고 임베디드 시스템을 리얼타임으로 C 언어만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아주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CPU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28335 이후에 나온 제품들도 보고 있는데 어 이제 추세적으로 뭐 대표적으로 인베디드 암코어라든가 델피노 제품 중에 최근에 나온 어떤 제품군들은 물론 C 언어도 지원해 주지만 그 기본적으로 프리 RTOS나 TI사에서 지원해주는 RTOS 가지고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C 언어 문법들을 보면 최근에 나온 마이컴을 위한 TI사의 그 레퍼런스 코드를 보면 그거를 이제 또 한 차원 더 뛰어넘고 있어요. 지금의 2833은 그 포인터 변수를 잘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것들, 대표적으로 인베디드 암코어라든가 그 고성능 DSP에서는 TI에서 제공하는 코드 자체가 포인터 그러니까 포인터 문법도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랑은 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
포인터가 C 언어 문법 중에 가장 어렵거든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포인터 문법을 제외한 그 어떤 C 언어 문법의 정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예제가 이 델피노를 위한 TI사의 지원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인베디드 쪽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신다든가 지금 막 이런 부분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28335나 델피노 제품이 아주 적합한 CPU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 이후에 나온 버전이나 이거보다 더 성능이 높은 애들은 이제는 그냥 그 RTOS가 없는 로우 데이터로 프로그래밍하는 어떤 구조를 쓸 수가 있겠죠. 쓸 수가 있는데 이제 메모리 용량도 크고 속도도 빠르면 사실은 그걸 운영 체제라는 거를 어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순수 C 언어로만 짜서 제어한다는 거는 거의 뭘까? 자동차로 비유하면 50톤 덤프 트럭을 사서 출퇴근용으로 쓴다?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네. 그 정도로 여하튼간에 요새 마이컴이 좋다는 거고요. 우선은 델피노만 보고서는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충격을 받았던 그 기억이 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러니까는 델피노라는 그러니까 TI사의 DSP 제품군이 나오기 전에 뭐 대표적으로 자일로그사나 인텔의 인베디드 CPU나 아트멜사의 그 메가 어떤 마이크로칩 마이컴 이런 애들의 C 언어 구조를 보면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를 쓰거나 그 디파인 문장을 이용해서 그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라고 해야 되나? 아니 이걸 아니지 인다이렉트가 아니지 다이렉트 이미디어트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 그러니까 즉시 어드레스 치환 지정 방법 약간 이런 걸 써요. 그래서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샵 디파인에서 이제 C 언어 문법을 구동하고요. AD 컨트롤 1이라는 어떤 단어를 선정을 하죠. 그러면 AD 컨트롤 1은 C 언어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냐면 가로 열고 바이어틀 unsigned int 스크립트 별표 가로 닫고 0x00007100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ADCTRL1이라는 내가 어떤 이름을 할당했는데 이 이름이 0x00007100 번지가 아니지 0x00007100이라는 데이터를 unsigned int형 포인터로 사용한다라는 문법이에요. 하고 그 바이어틀이라고 선언한 이 선언자는 이게 그 기억 장치긴 하지만 그 비휘발성 메모리가 아니라 휘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원이 꺼지면 지워지는 그런 어떤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예약어라고 하나? C 언어 지원 예약어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썼어요. 10년 전에는 내가 8051을 다루던 801966을 다루던 뭐 메가 128을 다루던 어떤 페리페럴의 레지스터를 제어하거나 어떤 익스터널 어떤 IC를 제어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 맨 오른쪽에 00007100이라는 어떤 번지 피지컬 주소를 쓰고 이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다라는 캐스트형 변환을 해서 C 언어로 구현한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별표 AD CTRL 0x1234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앞부분이 이제 요 가로 친 부분 AD CTRL은 이 부분으로 그 C 언어에서 치환이 되거든요. 이
0x000710이라는 번지다, 번지 정보다라는 거고, 이거의 포인터니까 0x000710 번지의 데이터에다가 0x1234를 써라 라고 하는 어떤 C 언어 문법을 구현한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는 이렇게 썼어요. 모든 마이컴이 거의 이런 식의 어떤 코드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윗부분 페리페럴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펌웨어 개발자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지 주소도 알아야 되고 이 번지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이제 인트형을 16비트라면 16비트인지 8비트인지도 선언을 해야 됐거든요. 이런 게 다 하드웨어 개발자 혹은 펌웨어 개발자의 몫이었고, 이런 거를 할 줄 알려면 그 CPU 아키텍처나 메모리 램이나 얘네 어떤 어드레싱 모드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옛날에 프로그램 짜신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튼 근데 이게 트레디셔널 어프로치, 아주 전통적인 C 언어 코딩 방법인 거죠. 이게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우선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속도도 빠르고요. 치기도 쉬워요. 물론 디파인 문장을 정의해야 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지만, C 언어에서 구현할 때는 이렇게 별표하고서는 디파인 단어로 쓰면 되니까 쉽죠. 그리고 이제 어떤 레지스터나 어떤 내가 그 접근하고자 하는 페리페럴의 그 레지스터 이름을 아주 간단하게 ADCTRL1, 뭐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가 되게 좋은 거죠. 표현하기가. 그래서 뭐 기억하기도 쉽고 단어도 간단하고. 뭐 근데 뭐 이 자료에서는 이걸 어드밴티지라고 적어놨는데, 어드밴티지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8비트 마이컴이나 16비트는요 레지스터 숫자가 적었어요. 한 명의 하드웨어 개발자나 펌웨어 개발자가 뭐 며칠 고생하면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뭐 좋게 표현해서 며칠이지 다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쓴 거죠. 근데 28335처럼요 페리페럴이 많은 CPU는 이걸 만약 사람이 친다? 이게 아마 레지스터 이름을 정의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레지스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점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 이거를 간단하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뭐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28335의 뭐 AD 컨버터나 PWM 그 모듈에 사용되는 레지스터 수가 뭐 지금으로 치면 10년 전 뭐 8비트 마이컴 전체 레지스터보다 8비트 마이컴에서 사용된 전체 레지스터의 수보다도 더 많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난 레지스터 정보가 있는 거고, 그거를 사용자가 다 주소를 파악해서 전통적인 C 언어 문법으로 구현한다? 이거는 거의 사실은 중노동인 거죠. 이게 말이 좋아 간단한 거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특정 비트를 이제 제어하려면 이게 약간 좀 방법이 복잡해요. 요게 이제 약간 좀 다른데, 옛날에는 약간 예전에 나온 CPU는 비트 제어 명령어 같은 게 별도로 없었거든요. 주로 CPU의 워드 단위로, 그러니까 CPU가 제어할 수 있는 큰 데이터를 기준으로 뭐 16비트면 16비트, 32비트 32비트, 8비트 마이컴이면 8비트 데이터를 읽어와서 8비트를 통째로 뭐 비트를 마스크하거나 이제 언마스크하거나
뭐 오어링 하거나 엔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야 됐거든요. 하니까 어, 좀 불편하죠.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32비트 DSP는 기본으로 제어하는 데이터가 32비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중에 단 한 비트를 제어하려고 해도 32비트 데이터를 일단 불러와서 32개 중에 하나만 오어링 하거나 엔드 하거나 해야지만 그게 어떤 그 비트 제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약에 어떤 개발 툴에서 본다면 그 한 개의 레지스터 안에는 수많은 제어용 레지스터 비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32비트 제어 레지스터다. 최악의 경우라면 32개, 32개의 제어 레지스터나 상태 플래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그 컴파일러 툴이나 개발 툴에서 변수를 볼 때 32비트 통째로 보면 이거를 참 표시하기가 어려운 거죠. 32개를 각각 나눠서 하기도 어렵고 약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효율적인 코드를 생성한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비트를 제어하더라도 우선은 32비트 데이터를 읽어오든 16비트를 읽어오든 그 특정 번지의 레지스터를 통째로 읽어야 돼요. 그 통째로 읽어온 다음에 오어링, 엔드 등의 어떤 로직 연산을 하고 그 로직 연산 결과 데이터를 다시 그 레지스터에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특정 비트를 하려고 하면 이게 참 구색이 좋을 뿐 실제 C 언어 코드나 어셈블러 명령어 구현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코드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C28X 제품군 나오기 전에는 그 TI사의 DSP에 C20, C30, C40, C60, C80이라는 DSP가 있었어요. 옛날에 TMS 320, C30, 뭐 33, 뭐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DSP가. 얘네들이 욕을 엄청 많이 먹었던 이유가, 뭐 엄청까지는 아니고, 좀 약간 불리했던 게, DSP라서 속도가 빨랐지만 비트 제어 명령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어 레지스터나 이런 거 제어하려면 일단은 32비트 데이터를 통째로 읽어서 32비트 오어링이나 엔드 명령어를, 그러니까 로직 명령어를 구동하고 그 결과 데이터를 다시 그 메모리에 써주는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의 DSP는 비트 제어 명령어가 있어서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들을 TI사가 TI사가 선구자적으로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기억엔 제가 처음 본격적으로 TI사의 DSP 마이컴을 다룰 때에는 TI사 제품이 거의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 충격을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거든요. 시어너 문법을 이렇게도 쓰는구나. 진짜로. 새삼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TI사의 델피노 제품군에 아주 다양한 페리페럴 모듈이 있고 각각의 페리페럴들은 굉장히 많은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걸 사용자로 하여금 전통적인 C 언어 문법을 써서 개발을 시키는 그런 무모한 짓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리적인 어떤 사용법이 뭘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C 언어의 데이터 구조체 중에는 가장 어려운 그 스트럭처, 구조체, 그리고 유니온, 공용체 이 두 가지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해서 정말 이걸 이렇게 선언해서 쓰는구나 정말 기발하다라고
그 참 생각하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ADC 레그라고, 이거는 ADC 모듈과 관련된 모든 레지스터를 가진 구조체 이름입니다. 구조체가 있고 그 구조체 안에는 이게 멤버 연산자죠. 구조체 멤버 연산자 ADC 컨트롤 1이랑 ADC 컨트롤 2가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도 사실은 훌륭한데 이게 다음에부터 이제 C 언어의 명품, C 언어 문법의 명품이죠. 이거는 그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C 언어를 찾아보시면 공룡체라는 게 있는데 이 점 5는 ADC 컨트롤 1이란 레지스터를 통으로 쓰겠다라고 이제 정의된 공룡체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32비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0x1234라는 데이터를 내가 한 방에 쓰겠다. 그러니까 비트 제어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통으로 쓰겠다는 거고, 밑에 예제처럼 점 비트라고 선언한 다음에 점 비트라고 선언하면 그 레지스터 안에 있는 각각의 비트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 비트의 멤버 변수를 불러와서 그 비트만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혁신적이에요. 사실은 뭐 사람이 또 이렇게 막상 치려면 되게 어렵긴 한데 정말 쓰면 쓸수록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너무 기특할 정도. 예, 여튼간에 이 스트럭처 구조체와 구조체 변수 하고 유니온 공룡체와 그 공룡체 변수의 특성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C 언어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베디드의 그 페리페럴 이름과 레지스터 이름과 이제 유니온 공룡체의 이름을 계속 이제 써서 내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안 쓰면은 이 TI사에서 제공해주는 이 구조체 변수를 쓰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죠. 뭐 쓰려면 쓸 수는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그 트레디셔널 C 코딩 형태로 쓰면 되죠. 여튼간에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고, 비록 언뜻 보기엔 복잡해 보이지만 뭐 단점이에요. 이게 구조체가 단계가 여러 단계다 보니까 좀 이름이 길어지긴 하지만은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너무 적절하게 잘 썼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뭐냐면 우선은 그 구조체 변수 중에서 비트 제어 문법을 쓰는데 그 문법 때문에 이런 비트 제어를 유지 보수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제 그 TI사의 C28X 델피노 시리즈가 출시되면서부터 비트 제어 명령어는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트 제어 명령어랑 C 언어 코드가 진짜 기가 막히게 결합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단 그렇고 이제 CCS도 버전이 높아지면서 이런 구조체 변수를 이미 아주 디폴트 값으로 쓰다 보니까 그 레지스터 윈도우나 이런 어떤 지원되는 디버거 툴을 쓰면 그 특정 레지스터의 이름, 레지스터의 각각의 비트의 값들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엄청 편리하죠. 하고 Generated Most Efficient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체와 공룡체를 썼다고 효율이 좋은 코드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우선은 그 TI사에 우리가 델피노 28335 자체의 명령어에 비트 제어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
마이컴의 특성을 고려한 C 언어 문법 최적화를 한 거죠. 우선은 그렇고 단점은 우선은 이름이 길잖아요. 당장 딱 봐도 이 각각의 제어 레지스터를 쓰려면 뭐 변수 이름, 레지스터 이름, 뭐 올 비트 같은 제어 범위도 해야 되고 비트 제어한다면 비트 이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불편함을 이미 알았거든요. TI사에서. 그래서 CCS를 쓰시면 이걸 뭐 마에스트로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툴 상에서 자동으로 이러한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에디터를 지원을 해줘요. 해서 원론적으로는 불편하지만 실제 툴에서 오토 컴플리티드 어떤 동작을 하는 에디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다. 그런 단점이 극복이 된 거죠. 아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레지스터라고 치면 이 레지스터를 통으로 억세스할 수 있는 .올이라는 유니온 변수도 있고 각각의 비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비트, .비트 이름 이런 어떤 문법을 써야 되다 보니 이게 이름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트레디셔널 C 코딩에 비해선 어떤 레지스터를 제어하기 위한 변수의 이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 거죠. 근데 이런 부분도 툴에서 자동 생성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 실제 고민할 정도는 아니다. 일단 그거죠. 일단 툴이 좋습니다. 요새는. 이 창은 이거 레지스터 윈도우에 대한 창이네요. 그래서 실제 뷰 메뉴가에 보시면 그 레지스터 윈도우가 있어요. CCS 6.0에서는 그 디버그 퍼스펙티브에 레지스터 윈도우가 아예 디폴트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켜가지고 컨티뉴스 리플래시 누르면 28335 안에 있는 모든 레지스터의 값을 각각 비트별로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에뮬레이터 부하는 걸리겠지만 여하튼간에 아주 굉장히 좋은 깜짝이야. 좋은 어떤 디버그 창을 제공한다. 보기 좋다. 일단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있네요. 이게 구조체와 유니온을 쓴다는 아주 좋은 예제네요. 그러니까는 ADC 레그라는 스트럭처를 선언하고 있어요. 변수를. 근데 이 안에는 ADC 컨트롤 1 레그에 대해서 공용체로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올이라는 공용체 변수를 쓰고 있고 이게 유니온이다 보니까 올이랑 비트는 오버랩돼 있거든요. 이 비트에 대해선 다시 스트럭처 구조체를 정의해서 각각의 비트들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중간에 5비트 크기가 이거 이제 비트 제어 C언어 비트 제어 문법을 아시면 알 텐데 요 화면에서 0에서부터 15까지는 그 비트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거는 그 비트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다 1비트다가 중간에 이제 한 5비트가 딱 나오네요. 5비트가 나오니까 당연히 3, 4, 5, 6, 7까지 5비트 거죠. 5비트거든요. 그래서 8비트로 뛴 거죠. 점프를. 다시 한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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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올라오죠. 그래서 이것만 딱 봐도 구조체와 유니온을 정말 적절하게 쓰고 있다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나중에 이제 메모리 맥 링거 커맨드 파일 보면 이 구조체 자체가 피지컬 어드레스에 매핑되다 보니까 구조체 선언할 때 되게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면 구조체 이 변수가 진짜로
피지컬한 IC에 메모리 맵에 배치된 그 메모리 소자란다. 그 레지스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레지스터가 연속으로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거는 뭐 TI사에서 결정한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음, 그렇게 연속으로 레지스터가 배치 안 된 경우에 이러한 구조체를 선언하면 이걸 피지컬 어드레스에 매핑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실제 스트럭처 변수 안에 선언된 변수들의 순서대로 피지컬 어드레스에 매핑이 되니까. 내가 중간에 특정 어드레스 공간을 쓰지 않으니 얘는 표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순간 어드레스, 그러니까 C 언어상에 배치된 스트럭처 문장과 스트럭처 변수의 구조가 피지컬 어드레스의 변수 구조랑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TI사에서는 스트럭처 변수 할 때 빈 공간들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리저브드, 예약 공간이나 예약 비트라는 걸 넣어서 그런 어드레스 불일치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짜 머리가 좋은 거예요. C 언어의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뭘 할 수 있냐면 스트럭처 안에 포함된 멤버 변수들은 C 언어 컴파일러에서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도록 구성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레이처럼. 그러니까 중간에 어드레스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어떤 레지스터 구조라면 이게 이제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엉뚱한 레지스터랑 엉뚱한 피지컬 어드레스가 매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튼간에 그런 거를 다 이렇게 C 언어 문법으로 커버가 된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C 언어 코드에서 이러한 어떤 구조체 변수나 유니온 변수를 쓰면 C 언어 문법으로만 과연 저게 이제 구현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실제 어셈블러 랭귀지 상으로도 그에 상응하는 비트 제어 명령어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아토믹 인스트럭션인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제너레이티드 어셈블리 코드를 보시면 오아나 엔드라는 명령어가 보이잖아요. 얘네가 지금 요 화면에서는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 간접 어드레싱 모드로 보이는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통해서 이미디어트 데이터랑 직접적으로 로직 연산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좀 깁니다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왼쪽에 보이시는 그 C 소스 코드를 보시면 CPU 타이머 0번을 위한 레지스터 변수가 있고 이제 각각의 어떤 TCR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의 TSS가 타이머 스타트 스테이터스일까요? 뭐 일단은 약관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하고 피어리어드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에 뭐 있네요. 1이면 스탑, 0이면 시작이랍니다. 이 코드를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우선 0030이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 샵이 붙으면 그 DSP 어셈블러 코드에서는 이거를 즉치 데이터? 순치 데이터? 이게 이미디어트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자료입니다. 자료, 정보. 그래서 0030이라는 데이터를 dp라는 레지스터에 써라 라는 명령이에요. 요 첫 번째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대충 눈대중으로 예상을 하면 dp는 데이터 포인터의 약자거든요. 그 이전에 강의했던 그 멀티데이 워크샵 자료에 챕터 012를 보시면 그 CPU 내부에 그 레지스터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개가 dp입니다. 그래서 dp라는 레지스터에 0030이라는 데이터를 넣고 5와 at 4라고 되어 있잖아요. at 이게 뭐냐면 dp가 가리키는 주소에서 옵셋으로 4를 띈 곳에 또 순치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디어트 데이터 나왔네요. 0010을 써라 라는 의미인 거죠. 0010을 오아링 해라 라는 로직 연산입니다. 이거 또 어렵나요? 이게 어셈블러 명령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여기서 말하려는 내용은 이 오아링 명령어가요, 그 메모리가는 기억 장치 중에 메모리에 있는 특정 위치를 dp라는 데이터 포인터 레지스터랑 그 옵셋, 이 골뱅이 4라는 옵셋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샵 0x0010이라는 데이터로 이렇게 오아링 하는 동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시어너 코드가 한 줄인데 어셈블러로 바꿔봐 두 줄. 엄청 간단한 겁니다. 이게 아마 인텔 거였으면 메모리 먼지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읽어온 데이터를 그 ACC 어큐뮬레이트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거기서 로직 연산을 한 다음에 최종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읽어왔던 주소 번지에 쓰는 굉장히 몇 단계의 명령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read, modify, write, atomic instruction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구현이 된 거죠. 그 밑에 있는 movl, move 롱인가? move l이란 명령어는 우선은 그 auxiliary register 4번 XAR4라는 레지스터에 마찬가지로 immediate 데이터를 기입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dp는 한번 지정이 되면 내가 수정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포인터가 가리키는 번지에서 옵셋을 이만큼 띄인 거죠. 그래서 그 번지에 XAR4의 데이터를 옮겨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명령어랑 좀 왠지 의미가 비슷하죠. 데이터 이동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TCR 레지스터가 옵셋 4 있나 보네요. 여튼간에 DP 데이터 포인터가 가리키는 번지에서 네 번째 옵셋을 가진 번지에 FFEF라는 데이터를 엔드를 해라, 마스크를 해라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C 언어도 굉장히 읽기도 좋고 프로그램 짜기도 좋은데 이런 비트 제어 명령어 자체도 C 언어였던 우리 C 언어 변수 구조체로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여러모로 유리한 데다가 실제로 얘를 어셈블러로 바꿔도 명령어가 굉장히 적은 수만 필요하고 명령어가 적다 보니 속도나 사이클도 굉장히 유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근거로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어셈블러 짠 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컴파일러가 인터프리터 언어 해석기랑 어셈블러로 변환해서 생성되는 오브젝트 파일이 TI사에서 봤을 땐 가장 효율적인 구조라는 거죠. 여하튼 간에
그런 뜻이고, DP 어드레싱 모드라고 있네요. DP 어드레싱 모드고 C28X 아토믹 오퍼레이션을 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트래디셔널 C 코딩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코딩 방법은 만약에 우리가 각각의 타이머를 제어하는 어떤 방법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바이어틸 언사인드 인트 하고 별표 가로 닫고 어떤 번지 이를 이렇게 쓴다고 치면 이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다 그 디파인으로 선언된 어떤 변수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실제로 어셈블러 코드로 바꿔도 이 포인터 연산자를 취급하는 명령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어셈블러 코드를 해석하면 요거가 베이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줄에 0은 베이스 주소고 0x0704가 베이스 더하기 옵셋 주소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AL 레지스터로 옮기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 골뱅인가 이게? at AL은요, AL 레지스터 안에 있는 그 정보를 뜻합니다. 그래서 거기 쓰면 AL 레지스터에다가 0x10이라는 이미디어트 데이터를 오와링 하는 거죠. 그리고 오와링한 그 최종 AL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왔던 메모리 번지에다가, 이게 아마 인다이렉트 이미디어트 어드레싱 모드 뭐 이런 거 정도 될 것 같은데, 대충 막 붙여보면요. 왜냐면 이미디어트인 거는 이게 그 상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디어트입니다. 즉치고 인다이렉트가 아닌데, 인다이렉트 레지스터가 없으니까 이거는 다이렉트 이미디어트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가 정도 되겠네요. 말이 용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막 붙여서. 이것든 간에 이게 그 샵 디파인으로 구현되면 실제 어셈블러로 구현될 때 이렇게 어떤 인다이렉트나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라는 게, 그러니까 간접 주소 계산 같은 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명령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딱 봐도 앞에 거보다 많잖아요, 명령어가. 이 앞에 거는 명령어 5줄이었는데 이 뒤에 거는 셋 9줄이죠. 이거 엄청 명령어가 길어진 거죠. 이 아래는 MOVR XAR5 0x010000이라는 즉치 데이터를 XAR5라는 레지스터에 넣고, 아랫줄도 샵 0x000C0A라는 이미디어트 데이터 즉치 데이터를 XAR4라는 레지스터에 이동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 뭐냐면 딱 봐도 앞에 별표에 쓰니까 포인터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레지스터를 이용한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인데, 인다이렉트 윗 옵셋 어드레싱 모드?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플러스는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XAR4 레지스터에 000C5A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베이스 주소로 쓰고 거기서 옵셋으로 0번지에 있는 간접 주소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인다이렉트 모드라고 한 거고, 그 번지에다가 XAR5 즉 010000이라는 데이터를 기입을 해라 라는 어셈블러 명령어입니다. 맨 마지막은 동일하게 했네요. 이게 이미디어트 어드레싱 모드? 이 별표가 붙어 있으니까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단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인데 사용되는 주소의 정보가 이미디어트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미디어트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번지의 데이터를 AEL로 읽어오고 0x FFEF라는 순치 데이터를 AEL에다가 AND 동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AND 동작된 결과물을 다시 그 처음에 데이터를 읽어왔던 별표 0 이게 쌍따옴표가 아니라 여튼간에 이 점 두 개 하고 0x 07 04라는 옵셋 주소에 저장하는 거죠. 베이스 주소는 0, 아마 옵셋 주소가 0x 0c 04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 지정해라 이거죠. 우선은 이걸 단점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코드를 읽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말 어려운가요? 이거 정말 어렵다고 해야 되나? 우선은 현재 CCS에서 구성되는 그 페리페럴 레지스터를 위한 시언어 문법인 스트럭처나 유니온 변수에 비해선 이게 좀 더 복잡해요. 그 구조체나 유니온은 문자열이 길어진다 뿐이지 지금 사실 CCS에서는 자동화된 툴로 다 자동으로 생성되고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얘네 정말 힘들죠. 사람이 다 쳐줘야 되니까. 하고 비트 마스크 할 때 어렵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 특정 번지를 통째로 제어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비트씩 분리해서 보려면 쉽지가 않죠, 사실은. 통째로만 보니까. 그런 불리함이 있고, 그것뿐 아니라 어셈블러로 바뀌면 좀 더 많은 어셈블러로 바뀌고 많아진 만큼 필요한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TI에서 지정해준 스트럭처를 잘 활용하자. 약간 뭐 이런 의미고요. 그 28335에 있는 페리페럴 이름이나 이런 거는 그 TI사에서 제공하시는 코드를 참조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정보인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 TI사가 그래도 인텔 다음으로 요새 삼성이 2등인가요? 여하튼간에 삼성은 단일 메모리로 큰 회사잖아요. 근데 물론 인텔은 CPU만으로 컸지만 TI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다양한 소자를 팔아서 반도체 시장의 2위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2등이라고 해도 의미가 틀리죠. 삼성은 D램을 팔아서 2등인 거고 같은 2등이라면 TI는 OPM, 마이컴, 기타 등등 수많은 부품을 팔아서 2등인 거고 이게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러다 보니 이런 구조체를 이용한 C언어 지원을 해줘야 해서 막 만든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맨 앞에 나오는 이 변수는 그 어떤 페리페럴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저 가이드나 데이터 시트에 안 나와요. C언어에서 만든 거니까. 근데 레지스터 이름은 그 유저 가이드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저 가이드에 있는 레지스터 이름으로 C언어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그대로 불러다가 굉장히 편리하죠. 굉장히 편리하고 그 다음에는 뭐 올이나 비트 여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올이나 하프 혹은 점 비트의 이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뒤에 .올, .하프, .비트 선택하는 거 따라서 실행되는 명령어도 틀려요. 이거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내가 C 언어에서 얘를 부르자마자 이미 내가 스트럭처로 제어하는 명령어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어셈블러로 바꿔주는 거죠. 진짜 엄청 편리합니다. 진짜 엄청 편리하고 아주 합리적이에요. 나중에 유저 가이드에서 각 파트별 정보를 찾는 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28335의 페리페럴을 위한 스트럭처 네이밍 정보가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지? 이그젠플이네요. 그래서 그 CCS에서 그 ADC 레그라는 거를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요게 마이스트로 기능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마이스트로 기능일 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창이 딱 뜨면서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레지스터 이름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 고르면 다시 점 찍으면 이렇게 올로 할 거냐 비트로 할 거냐. ADC 컨트롤러는 16비트씩 억세스가 안 돼서 하프라는 변수가 없는데 그런 거는 또 변수 종류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비트 선택하고 올 해서 이렇게 리셋이라는 신호를 하고 나머지 거를 쳐주면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딱딱 실행이 됩니다. 그 코드 밑에 보시면 이게 아무리 비트 연산자를 채택해서 비트를 써도요 16비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모든 비트 제어를 이렇게 비트 연산자를 쓰게 되면 명령어가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이게 개발하는 도중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비트 제어 명령어로 초기화해서 얘를 다시 .올로 바꿔서 하나의 명령어로 통합하는 게 훨씬 더 쓰는 데에서 유지 보수도 쉽고 속도도 속도가 빠른지 모르겠네요. 여튼간에 유지 보수에서는 알기 쉽다. 참고하시고요. 그 TIA에서 각 DSP별로 이러한 페리페럴 정보 코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헤더 파일 패키지라고 부르고 저 같은 경우는 그 CCS를 설치하면 자동은 아니네요. 그 TI 홈페이지 가셔서 컨트롤 슈트에 대한 컨트롤 슈트 안에 28335 파일이 있어요. 28335를 지원하는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링크를 하거나 복사를 해서 쓰시면 아주 편리하고 좋죠. 여하튼간에 TI사는 everything 모든 구조체를 제공을 합니다. 모든 페리페럴에 대한 레지스터와 비트, 레지스터 어드레스를 이미 내부적으로 다 정의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28335 device.h인가? 무슨 코드 하나 있는데 거기 코드 부분이랑 그 빌드 옵션에서 프로퍼티 창에서 컴파일은 include, 링커는 파일 서치 패스 그런 데에서 이렇게 CCS 컨트롤 슈트에서 지원되는 그 폴더를 찾으면 이 모든 헤더와 이그젠플에서 필요한 헤더, 링크 커맨더 파일 겔 파일은 에뮬레이터를 위한 건데 사용자가 안 건들거든요.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그젠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TI 소스에서 제공이 됩니다. 컨트롤 슈트 설치한 다음에
설치하면 자동으로 깔려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얘는 코드를 본 건데 컨트롤 슈트 안에서 지원하는 28335에 그 adc.h라는 헤더 파일을 열면 그 adc 레지스터와 관련된 스트럭처 변수와 우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유니온 변수, 올 비트, 그리고 이 구조체 변수의 외부 확장 선언, 이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잘 쓰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예제처럼. 그래서 비트 제어나 이렇게 .all로 한 방에 쓰고 읽고 해서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이러한 선언들이 페리페럴에 포함된 레지스터를 이용한 함수의 선언들이 이미 TI사에서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 하고 그거를 열심히 쓰시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나왔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 컨트롤 슈트에서 헤더 폴더인가? 거기 안에 보시면 그 include라는 폴더에 이 헤더들, 미리 선언된 특정 타겟 디바이스를 위한 이러한 헤더들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인베디드 모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만 딱 봐도 776, 그러니까는 20개가 넘게 있잖아요. 이거를 사람 손으로 다 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통으로 다 묶어서 하나의 대표 헤더로 만들었는데 그게 device.h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 안에 소스 코드란다. 그 CCS에서 선언하는 그 헤더랑 그 소스 코드들을 이렇게 복사한다. 그거에 대한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DSP2833X device.h만 포함시키면 위에 전체적인 거를 모두 이 위에 굉장히 많아 보이는 헤더 파일을 모두 다 대체한다. 그러니까 DSP2833X device.h를 꼭 포함해서 써라. 뭐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슈트에서 이거를 서포트라는 폴더인가? 컨트롤 슈트 그 폴더를 보시면 각각의 유명했던 어떤 실험 결과로 사용됐던 전류 센서가 있는데 또 갑자기 전류 센서를 왜 얘기하지? 내가 전류 센서 얘기하겠지? 네, 그건 잊어버리시고 이거 폴더 이름이 기억 안 나죠? 이게 폴더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 폴더 좀 켜볼게요. 이게 컨트롤 슈트 디바이스 서포트에 F2833X가 있네요. 이 폴더를 보시면 델피노 제품군에 대한 각각의 지원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커먼이랑 헤더 폴더가 있고 커먼이랑 헤더 폴더 안에 이런 헤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헤더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컨트롤 슈트를 꼭 까셔서 깔면은 자동으로 우리 DSP를 위한 그 서포트 패키지 소스 코드를 제공해 주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고
이게 지금 늦은 밤이라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하네요. 양해 바랍니다. 제가 말이 지금 막 졸려서 굶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요 PPT까지의 내용이 지난주 토요일 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 지어놔야 또 이번 주에 또 열심히 다음 진도를 나가니까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뭐냐? 인베디드 안에는 페리페럴 모듈이 있고, 좋아, 여기까지 오케이. 페리페럴 모듈을 제어하기 위한 레지스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굉장히 많은 레지스터를 스트럭처랑 유니온 구조체를 써서 선언을 했구나. 걔를 쓰면은 C 언어도 편리하게 되고 어셈블러도 짧게 되고 좋다. 다 좋은데 도대체 얘를 어떤 식으로 피지컬 메모리에 배치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메모리 맵디드 방식이다 보니까 페리페럴 모듈도 메모리 맵에 배치된 일종의 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주소값을 할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C 언어상으로 쉽게 구현하도록 프로그래마라는 어떤 예약어가 있고요. 데이터 섹션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운데 파란 박스에 있는 것만 딱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요 ADC 레그라는 변수를 이 쌍따옴표 ADC 레그 점 파일, 그래서 ADC 레그 파일이라는 섹션 이름으로 할당한다. 근데 그 섹션의 종류가 데이터다. 라는 거를 요렇게 표현한 겁니다. 프로그래머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데이터 섹션이라는 어떤 문법을 호출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ADC 라이그라는 내가 기입한 변수를 뒤에 쌍따옴표가 있는 섹션 이름에 할당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나오지만 데이터 섹션 프로그래머를 이용해서 어떤 내가 여기서 오븐 섹션이라고 오븐 섹션이지 이게 특정 섹션에 그 링크를 볼 수가 있죠. 일단은 해서 각각의 구조체는 프로그래머 데이터 섹션으로 특정 메모리에 링크를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까 컨트롤 슈트에서 디바이스 서포트라는 폴더에 C란다. F28335 33X 그 폴더에 들어가시면 헤더 폴더인가 소스 폴더 소스 폴더 소스인가? 잠시만요. 또 헷갈리네요. 소스 맞네요. 283 커먼이랑 헤더가 있는데 헤더 폴더에 소스에 보시면 그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이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가. 그래서 얘를 한번 열어서 볼까요? 열어서 보면 이렇게 방금 선언한 ADC 레그도 있고요. 다른 페리페럴의 그 레지스터용 구조체 변수들도 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머 데이터 섹션으로 호출해서 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 선언된 게. 그리고 밑에다가 이 구조체 변수 얘가 그 특정 메모리에 배치된 그 바이어틸 타입의 변수다. 그러니까는 휘발성 데이터 변수다 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얘가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이 포함 안 되면 에러 나요. 구조체 변수가 정의 안 됐다고 에러 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시어너 코드상에서 우선 이렇게 위에 DSP2833X device.h라는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면 각각의 페리페럴에 대한 레지스터 스트럭처 변수가 선언이 되고, 그 중에 ADC라면 ADC 레그라는 구조체 변수를 프로그래머 데이터 섹션이라는 예약어를 통해서 ADC 레그 파일이라는 섹션 이름으로 할당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ADC 레그는 여기 있는 요 ADC 레그라는 시언어 변수는 여기 얘는 링커 커맨드 파일에서 ADC 레그 파일이라는 섹션 이름을 가져. 하고 이 섹션은 ADC라는 맵에 할당이 되고, 얘는 링커 커맨드의 메모리 이 파트를 보면 오리지널 주소가 베이스 주소죠. 0x007100 하고 랭스는 32워드 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 프로그래머가 살짝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시겠지만, 이게 안CC의 표준 문법은 아닐 거예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저게 안CC에서 못 봤거든요. 아시겠지만 C언어 컴파일러라 함은 어떤 C언어 컴파일 문법을 지키세요 라고 권고를 하는 거지, 뭐 안CC에 어떤 문법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이 컴파일러는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C언어 문법 협회에서 권고하는 문법들을 준수하면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문법을 적용해서 컴파일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큰 어떤 돌발 사항은 아니니까, 뭐 그냥 TI사에서 만든 C언어 문법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페이지가 정말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변수, 특히 임베디드 모듈을 위한 그런 구조체 변수는 프로그래머 데이터 섹션이라는 문법을 통해서 특정 섹션 이름에 할당한다라는 거고, 그 특정 섹션 이름은 링커 커맨드 파일에서 어떤 메모리 맵에 배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 non bias 링크 커맨드 파일 보시면 여기에 온갖 페리페럴에 대한 구조체 레지스터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 코드를 볼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non bias는요, RTOS 안 쓰는 경우, bias는 RTOS를 쓰는 경우에 링커 커맨드 파일이죠. 구별 지어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하나 골라서 쓰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그 개발자 모드에서는 램으로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그 non bias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두 페이지 남았네요. 우선 중요한 내용은 앞 페이지에 다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28335의 임베디드 모듈은 굉장히 많다. 각각의 임베디드 모듈은 굉장히 많은 제어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있다. 그거를 트래디셔널 C코드 방식으로 개발하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근데 우리는 TI사는 C 언어의 표준 문법인 구조체랑 유니언 구조체 두 개를 써서 아주 굉장히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체 변수를 할당했다. 그래서 그 구조체 변수를 그 타겟 디바이스의 피지컬 주소에 매핑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 데이터 섹션이라는 문법을 만들고 있는데, 걔가 하는 동작은 내가 어떤 사용하는 변수를
그 쌍따옴표 안에 있는 섹션 이름으로 할당을 하고, 그 섹션 이름은 링커 커맨드 파일에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파일에서 보면은 ADC 레그스 파일이 섹션 이름인 거죠. 요 부분이 좀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이 부분이 섹션 이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얘를 ADC에 할당하고, 그 ADC는 메모리 맵 배치가 이렇게 된다. 이 구조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거의 그 인베디드 기초 강좌랑 멀티데이 워크샵 012를 모두 독파하신 거죠. 굉장한 그런 기본을 다지신 거고, 아마 인베디드 프로그램 짜실 때 굉장히 다른 파트들도 다른 회사 거라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부터는 그 TI사에서 제공하는 구조체 변수용 지원 코드 말고, 그러니까 디바이스 서포트 말고 그 디바이스용 이그젬플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45개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그젬플들도 컨트롤 슈트를 설치하면 폴더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폴더를 CCS 에디터에서 불러와서 직접 구동해서 내가 실험적으로 쓸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CCS 툴 설명할 때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이그젬플이 있다는 거, 그렇고 저도 안 찾아본 문법이긴 한데 한번 나중에 찾아볼까요? 저기 TI 홈페이지 가셔서, 예를 들어 그 홈페이지에 검색창이 있잖아요. 파트 넘버 검색하는 거기다가 SPRC 530이라고 치면 이 문서가 검색이 돼요. 근데 뭐 이게 뭐냐면 페리페럴 레지스터 헤더 파일 요약 이거네요. 뭐 코드 개발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고 좀 더 효과적인 코드를 생성할 수 있고, 실제 에디터 창에서도 굉장히 보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이미 이러한 모든 작업은 TI에서 해놨다. 아이고 깜짝이야, 핸드폰 켜져 있었네. 그런 어떤 각 소자별로 이런 작업들이 이미 되어 있고 지원되는 문서들도 있으니 참고해라 라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끝. 그래서 이 멀티데이 워크숍은 총 15챕터 정도인데, 그 중에서 오늘 지금 끝난 요 3번 챕터까지만 보시고, 이제 다음번부터는 CCS 사용법 간단한 거랑 실제 코딩하는 방법, 이제 이런 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들으신 분들은 제가 코멘트를 항상 남기진 않지만, 뭐 하시다가 어디가 좀 이상하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그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제가 데이트 음성 녹취록을 수정을 해서라도, 아니면 추가를 하는 방향도 괜찮겠는데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 앞서 강의된 인베디드 기초랑 이 멀티데이 워크샵의 0123번 챕터까지는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꼭 들으시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고, 뭐 이해가 어려우시면 책도 좀 찾아서 보시고, 책은 컴퓨터 구조 이런 책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책이나 TI사에서 제공하는 컨트롤 슈트 설명 한 번도 안 했네요. 실행했나? 요 화면에 보이는 이 툴이 TI사의 컨트롤 슈트인데, 그 델피노 제품군은 모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2000 관련된 거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주력으로 쓰는 F28335에 대한
이런 TI 홈페이지 링크 자료, 데이터 자료, 어떤 유저 가이드 전체 다 나와 있어요. 뭐 이거 해서 보시면 굉장히 코드 이그젠플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코드 이그젠플도 다 있고 뭐 온라인 트레이닝도 볼 수 있고요. 저는 영어가 안 돼서 못 보는데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보시면 훨씬 나은 실력을 쌓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3장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